이 기록은 누구에게도 보여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그건 때가 도래한 것이다. 이 기록은 결코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숨겨졌고 또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한 장의 오래된 종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단 한 문장.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이미 시간이 도달한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시점, 하나의 계시, 그리고 경고였습니다. 2025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과 정확히 맞닿은 문장이 30년 전 누군가의 손끝에서 이미 적혀 있었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세요. 오래된 산사의 보관소 한켠, 먼지 쌓인 문서들 사이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표식도 이름도 없이 그 봉투엔 단 하나의 단어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 표지는 마치 손에 쥐기만 해도 부서질 듯 얇고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누구에게도 보여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그건 때가 도래한 것이다. 놀라운 건 수첩에 쓰인 필체가 이미 고인이 된 한 고승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한 불교 문자 감정가는 말했습니다. 90% 이상의 필적 일치율을 보였다. 특히 회계 각도와 마침표의 마무리까지 닮아 있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일기도 설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어, 은유, 상징만이 존재했습니다. 칼은 바다 속에서 춤춘다. 꽃은 피지 않았으나 모두가 향을 맡는다. 가장 높은 자는 자신을 모른다. 불교적 비유처럼 보이는 이 문장들은 하나하나 날짜와 겹치며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문장은 2025년 6월 3일이라는 날짜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칼은 춤추지만 피를 보지 않는다. 하늘은 밝지만 땅은 울고 있다. 이 날짜는 놀랍게도 정치적으로도 천문학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격변의 중심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시간 속에 봉인되었던 질문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수첩의 제목은 단 한 단어였습니다. 시간. 그 자체로 완성된 문장이자 모든 것을 설명하는 주제였습니다. 과연 이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의 바늘이나 달력의 숫자, 혹은 과거와 미래로 이어지는 직선일까요? 주기 속 시간은 달랐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다만 가까워질 뿐이다. 이 문장은 철학자에게는 명상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을 믿는 자에게는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사건의 발걸음이며 피할 수 없는 어떤 흐름의 경고입니다. 주기에서 반복되는 또 하나의 날짜, 바로 2025년 6월 3일입니다. 이 날짜는 수기 속 곳곳에서 형태를 달리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6월 3일, 칼은 춤추고 웃는 자는 웃지만 땅은 울고 있다. 달력에서 이날은 그저 평범한 화요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시점은 정치적으로 격변이 예고된 때입니다. 대한민국 대선의 방향성이 구체화되는 시기, 정당, 지도부 교체, 자기 주자 윤곽의 확정, 그리고 국민 감정의 진폭이 극대화되는 국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같은 시기, 하늘에서는 달, 금성, 화성이 정삼각형을 이루는 희귀한 천문 현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치는 동양에서는 삼재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로, 서양 점성술에서도 강한 충돌과 감정의 왜곡을 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하늘과 땅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시기. 그리고 바로 그날을 주기 속 저자는 기점이라 표현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변화의 문턱. 그 문턱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깨달음. 그렇기에 수기에는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알게 된다면 이미 늦었다. 그날은 재앙의 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날, 그리고 거짓이 균열을 내기 시작하는 날일 수 있습니다.
조기속 표현은 더욱 직설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은 가면이다. 검은 얼굴은 뒤에 있고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2025년 6월 3일. 그날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시간의 정지점일지도 모릅니다.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달라지는 바로 그 순간. 그날을 향한 발걸음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조기속 문장은 점점 더 구체적인 인물의 형상으로 좁혀집니다. 그는 이름이 없지만 모두가 그를 떠올릴 수 있도록 묘사됩니다. 그 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하늘은 그를 뽑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자다. 이 문장은 곧바로 충격적인 해석을 불러옵니다. 누구나 따르지만 본질은 권력의 허상이라는 뜻, 즉 실제 지도자가 아니라 이미지로 설계된 가짜 지도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어지는 표현은 더 분명합니다. 그 자는 그림자 위에 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빛이 비출 때만 존재하며 빛이 꺼지면 사라집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땅이 아니라 그림자, 즉 실체가 아닌 환상의 기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선 인물이 아닙니다. 대중은 그의 미소를 보지만 진실은 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웃고 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검은 얼굴이 있다. 검은 얼굴은 상징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실, 은밀한 권력, 숨겨진 의도, 그리고 대중은 그 무색한 얼굴만을 믿습니다. 무색한 얼굴은 투명한 듯 보입니다. 중립적이고 온건하며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뒤에는 계산된 결정과 조작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조기속 이중 구조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입으로는 중도를 말하나 마음은 극으로 기운다. 그는 평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갈등을 키우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는 모두를 위한 척하지만 결국 일부만을 위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속 다음 구절은 그 정체성을 압축합니다. 두 개의 깃발 아래 단 하나의 그림자만을 남긴다. 두 개의 깃발. 정치적 이중성 혹은 여야를 모두 넘나드는 이미지. 하지만 남는 것은 단 하나의 그림자. 국민에게 돌아오는 진실은 모호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수기는 그 구조 속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특정 인물을 향한 경고처럼 익힙니다. 그 자는 두 땅을 걷고 두 나라의 말을 하며 세 개의 이름으로 기록된다. 그는 이중 국적일 수도, 이중 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 앞에서의 얼굴, 다른 하나는 무대 뒤에서의 본 모습. 조기속 문장은 그의 정체성에 균열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언젠가 무너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림자는 빛이 사라질 때 가장 빨리 사라진다. 그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검고 하나는 무색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색한 얼굴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 얼굴은 온화했고 중립적이며 언제나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인 것은 그의 검은 얼굴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얼굴은 결정하고 통제하며 지시했습니다. 그 모든 건 무대 뒤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대 앞의 얼굴만 보았습니다. 이중의 얼굴.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양면이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 진심과 연출의 구분입니다. 무색한 얼굴은 대중이 보고 싶어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온건함, 정의, 그리고 평화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저 없음을 가장한 또 하나의 가면이었습니다. 반면 검은 얼굴은 숨겨진 계획, 은밀한 결정, 그리고 통제된 정보였습니다. 그는 국민을 위해 말했지만 진짜 결정은 조용히 내려졌습니다. 그 산에는 두 얼굴이 있다. 사람들은 무색한 얼굴을 믿지만 세상은 검은 얼굴의 손으로 움직인다. 이 문장은 현실 정치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공식 발표와 언론은 투명해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손이 진짜 권력을 쥐고 있는 자입니다. 침묵의 무대. 이중의 얼굴은 늘 침묵 위에서 작동합니다. 소리가 없을 때 진실은 가장 잘 감춰집니다.
수기 속에서는 3일간의 침묵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3일간 아무 말도 없는 시간. 그때는 방송도 켜져 있었고 관청도 문을 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질문을 멈췄고 기자들은 대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리 없음은 움직임의 전조다. 귀가 잠들면 그림자는 움직인다. 이 침묵의 시간은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정치적 조작, 언론 통제, 정보의 봉쇄가 벌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권력이 무대 뒤에서 움직입니다. 그림자는 그 틈을 타 현실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 무엇이 결정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수기 속에는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검은 무대 위에 성검은 말이 움직인다. 그 말은 뒤에서 왔다. 말은 속도를 의미합니다. 성검은 말은 빠른 변화, 돌이킬 수 없는 전환, 혹은 급작스러운 붕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왔다는 구절은 우리가 믿고 있던 내부, 안전하다고 여긴 곳에서 벌어진 배신 혹은 침투를 암시합니다. 이 모든 상징은 2025년 특정 시점에 맞물려 있는 듯 보입니다. 그것은 단지 정치의 변화가 아닙니다. 사회의 공기, 국민의 신뢰, 그리고 시스템의 균형이 흔들리는 정밀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준비입니다. 어떤 이는 진실을 숨기기 위해 침묵하고 어떤 이는 진실을 말할 용기를 얻기 위해 침묵 속에 기다립니다. 모두가 말할 때 진실은 묻히고 모두가 침묵할 때 진실은 걸어 나온다. 지도자가 무너지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권력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역사는 늘 그것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수기는 다르게 말합니다. 진짜 위기는 그 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으려는 침묵이다. 이 한 문장은 모든 것을 뒤바꿉니다. 지도자의 붕괴보다 무서운 것은 대중의 냉소, 정치인의 타락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국민의 무관심입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피로감이 아닙니다. 의도된 무기력, 누적된 실망, 그리고 반복된 배신으로 인해 결국 사회 전체가 스스로 말을 잃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정치에 지쳤습니다. 뉴스는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조차 이젠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